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 블로그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iOS 개발자로 3년간 일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블로그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블로그 글은 한 달에 2개 정도 작성했습니다. 투데이는 200 정도 되고 토탈은 10만. 인기 글들의 누적 조회수는 1만 정도 됩니다. 알다시피 올해는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그건 당연히 올해는 iOS 관련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 받고 개발해야지 무임으로 개발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발자 블로그를 작성하면서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연차 개발자가 블로그를 쓰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취직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은 지금 다니는 데에서 모가지가 되어도 빨리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디든 그렇겠지만 경력이 깡패므로 저연차는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구직의 필요성을 위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블로그를 작성한 것이 취직에서 도움이 아예 안 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성비가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볼 때 블로그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기보다는 경력상 프로젝트 성향이나 CS, iOS 플랫폼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류 단계에서는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글 작성은 시간 잡아먹는 귀신입니다. 특히 개발 포스팅을 하려면 스크린샷도 막 찍어야 하고 글도 써야 하고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포스트 하나 하면 주말이 날아가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할 게 많음으로 가성비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직을 위해서는 알고리즘이나 프로젝트나 아니면 어디든 깡패인 경력을 채워오는 게 더 낫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속물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제 국어 노술도 볼 나이 지났는데 다 늙어서 글 쓰는 연습을 하고 싶다. 시간이 너무 남아서 낭비하고 싶다. 일기 대용으로 뭐라도 써보고 싶다. 오늘 쓴 글이 3년 후 흑역사가 되어서 다시 읽고 싶다 하면 개발 블로그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목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했으니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블로그는 네이버 티스토리, 벨로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장단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서로 이웃이라는 SNS 관계를 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 간의 관계를 맺으면 댓글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초반에 글을 쓰기가 편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는 최적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구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는 네이버 내 검색에서만 의존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네이버 내 검색은 네이버의 노출 알고리즘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요컨대 오래 운영할수록 노출이 안 되는 불합리적인 구조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워낙에 업자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매크로로 서로 이웃 신청을 하고 댓글을 남기는 통해 로봇과 진짜 인간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네이버 블로그를 개발 블로그로 이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다만 업자들이 많이 있으므로 블로그를 관두고 싶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업자에게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할 대상은 티스토리입니다. 티스토리는 SNS적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글에서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과연 댓글을 몇 개나 달아보셨나 생각해보세요. 장담하건대 한 개도 안 다셨을 분이 많을 겁니다. 티스토리 글은 댓글과 같은 상호작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눈팅하던 사람들이 그 글 봤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다만 네이버 블로그와 달리 티스토리 블로그는 구글에서 노출이 잘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글이라도 구글은 네이버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유저의 관심도가 올라갈수록 검색 상위로 노출되게 설계합니다. 따라서 관심도가 높은 글이 점차 상위로 올라가서 글을 작성하고 나서 6개월 정도가 되면 선택받은 컨텐츠들은 계속 유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구글의 알고리즘에 선택된 포스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라온 컨텐츠는 다시 하위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블로그에 쓴 글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네이버 검색은 최신의 글이 상위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예전 글보다 찍어서 만든 최신 글들이 주목받게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지난 포스팅이 꾸준히 노출되기는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플랫폼은 벨로그입니다. 벨로그는 개발자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글을 쓰게 되면 최신에 올라옵니다.
이때 조회수와 좋아요가 10개 정도가 올라오면 메인 화면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조회수가 가속이 붙어서 댓글과 좋아요, 조회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따라서 업계의 자기 PR을 하기 가장 좋은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에디터의 기능이 티스토리나 네이버에 비해 많이 부실하고 티스토리와 달리 수익화 모델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노리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제 블로그 플랫폼을 선택했으면 어떤 글을 써야 할지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개발 블로그에 어떤 글을 써야 주목을 받을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과 내가 쓰고 싶은 것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쓸지, 남이 보고 싶은 글을 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썼습니다만 성향상 반대일 수도 있겠죠. 전문적이고 업무지향적인 글은 주목도가 낮습니다. 제 개발 분야는 iOS 개발자인데 이쪽 업계의 개발자는 상당히 작습니다. 독자의 수가 적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빌드 자동화에 관련된 글을 많이 게시했습니다. 물론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한국에 없기 때문에 구글에 상위 노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회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일수록 내 관심사와 가까울수록 대중의 선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를 선택하면 더 주목을 받기 쉽습니다. iOS 빌드 자동화보다 일반적인 iOS 입문 포스트보다 일반적인 개발론에 대한 글을 써야 반응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글은 취직과 취업, 코딩 테스트 같이 초년생들이 먹고 살 때 필요한 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목으로 치자면 이것만 공부하면 너도 네카라쿠 갈 수 있다. 삼성 면접 합격 후기, 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공개, 뭐 이런 약 팔면서 사기치는 글이 잘 먹힙니다. 따라서 조금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자기의 취직 생활을 팔아먹는 스토리텔링을 해야지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글을 쓰고 좀 더 관심도를 높여볼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페이스북 개발자 페이지에 자신의 글을 올려보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티스토리는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며 네이버는 서로 이웃 신청수가, 블로그 같은 경우는 좋아요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저를 노출하는 것을 꺼림으로 한 번도 노출해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블로그는 제 사생활도 같이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블로그 포스트를 홍보한 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유입에서 모두 유의미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제 주제는 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글을 써야 될까요? 인터넷을 서핑하는 사용자들은 깊게 읽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뚝 스크롤해서 마음에 들면 읽고 아니면 뒤로 가기를 누릅니다. 따라서 길고 진지한 글을 쓰는 것보다 짧고 간단한 포스트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목은 글 주제를 명확히 요약하면서도 클릭할 만할 정도로 자극적이어야 합니다. 글을 쓸 때에는 문단과 문단마다 소제목을 써 주어서 주목도를 높여 주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할 때 얻을 만한 점이 어떤 것이 있냐고 설명드렸을 때 취직을 위해서는 가성비가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블로그를 하실 분들이 있으면 제 팁을 이용해서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